이모, 지금 거실로 나오면 안 돼요. 저 지금 옷 하나도 안 입고 있거든요.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끝. 제 방문 바로 앞에서 들려온 27살 청년의 낮은 목소리.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굵고 묘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60살. 남들은 이제 다 살았다고 욕망 같은 건 먼지처럼 사라졌을 나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배신자처럼 방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그놈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욕실에서 막 나온 듯한 눅눅하고 뜨거운 물기 냄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평생 지켜온 도덕이라는 성벽이 저 청년의 도발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도대체 저와 그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의 친구이자 나보다 30살이나 어린 이 남자가 제 침실 앞까지 오게 된 그 위험하고도 은밀한 시작은 정확히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생의 황혼은 화려한 노을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찾아온 황혼은 그저 지독한 정적뿐이었죠. 강남 한복판. 남들이 부러워하는 50평대 아파트는 제게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거실 창가에 쌓인 먼지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제 몸에선 노인들에게서나 날 법한 마른 냄새가 날 것만 같아 저는 매일같이 비싼 양초를 켜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눅눅한 초여름 공기가 거실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던 그때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티셔츠 위로 살짝 땀에 젖은 목덜미, 그리고 조금은 반항적인 듯하면서도 맑은 눈동자. 그는 커다란 더플백 하나를 발치에 두고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오랜 시간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모, 저 승우 친구 태호예요. 승우한테 얘기 들으셨죠? 한 달만 신세 지기로 한. 아, 승우. 제 하나뿐인 아들놈. 이름이 나오자마자 저는 빗장을 풀듯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그가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평온하던 감옥에 감당할 수 없는 불청객이 들어왔다는 것을요. 그가 제 옆을 지나갈 때 확 끼쳐온 향수 냄새는
지독하게도 남성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스킨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싱그럽고도 포발적인 냄새. 그 냄새가 거실 소파에, 주방 식탁에, 그리고 제 코끝에 순식간에 들러붙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이모. 이런 데서 혼자 계시면 안 심심하세요? 먼지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해서 숨이 막힐 정도네요.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식탁 의자 끝에 간신히 걸터 앉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그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허벅지 근육과 말을 할 때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툭 튀어나온 목젖으로 향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다고 들었어. 승우가 워낙 믿는 친구라고 해서. 편하게 있어. 어차피 빈 방도 많으니까. 말은 담담하게 내뱉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27살, 제 아들과 동갑인 이 청년의 젊음은 그 자체로 제게는 공포였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안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비극의 복선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태호가 들어온 지 일주일째. 우리 집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지 하나 없던 거실에는 그놈이 벗어놓은 양말과 티셔츠가 굴러다녔고 부엌 식탁 위에는 그가 먹다 남긴 맥주캔의 쌉싸름한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건 그 지독하게 남성적인 채취였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나른함을 더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키기 위해 거실로 나갔다가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길게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반바지만 걸친 채 웃옷은 벗어던진 상태였습니다. 매끈하고 탄탄한 가슴팍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 구립이 피부 위로 맺힌 가느다란 땀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본 적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쳤어. 영수가. 정신 차려. 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며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제 시선은 자석에 끌리듯 그의 단단한 복근과 골반 라인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모, 거기서 뭐 해요? 내 몸 구경하는 거예요. 잠든 줄 알았던 태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묘한 미소를 본 순간 저는 들켜버린 도둑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 빨래 좀 거두려고.
그럼 계속 봐요. 나 몸 자신 있거든요. 그는 몸을 일으켜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얼마 못 가 거실벽에 등이 닿고 말았습니다. 태호는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저를 가두었습니다. 방금 잠에서 깨어난 그의 몸에서 나는 뜨거운 열기와 비누 냄새, 그 압도적인 남성미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영숙 씨, 당신 지금 눈동자가 엄청 흔들리는 거 알아요? 심장 소리도 여기까지 들리는데 이모라는 호칭 대신 불쑥 튀어나온 영숙 씨라는 이름. 그 금기된 단어가 제 귓바퀴를 타고 들어와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가락이 제 턱끝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보다 이 남자의 손길이 어디까지 닿을지 기대하는 본능이 더 컸습니다. 태우야, 이러면 안 돼. 승우가 알면 승우는 몰라요. 그리고 당신도 원하고 있잖아. 이 입술 아까부터 계속 떨고 있는 거. 그의 얼굴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스칠 때마다 저는 제가 여태껏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은 더 가혹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태호의 뒤척이는 소리, 가끔 들리는 낮은 신음과 침대가 띠걱거리는 소리.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제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저를 감싸 안고 그의 거친 손길이 제 메마른 피부를 유린하는 상상. 저는 자괴감과 환희 사이에서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눈가는 휑했지만 뺨에는 생전 처음 보는 붉은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파멸로 향하는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길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에 집안 전체가 흔들렸죠. 태호는 술에 취해 들어왔고 현관문 앞에 쓰러진 그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젖은 셔츠 사이로 비치는 그의 탄탄한 가슴. 저는 수건을 들고 그의 몸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그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태호가 제 허리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영수가, 나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아. 너 때문에 미치겠다고.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거칠게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남편과 30년을 함께 썼던 그 고리타분하고 신성했던 침대 위로 말이죠. 도덕적 가책은 찰나였고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제 육체를 파고드는 청년의 뜨거운 갈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찢어발기듯 벗겨냈습니다. 폭풍 우 소리가 창문을 때릴 때마다 제 안에 억눌렸던 욕망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30살의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자극적인 향신료가 되어 우리를 자극했죠.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한 가장 깊고 뜨거운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의 공기는 지독하게도 맑았습니다. 제 몸엔 어젯밤의 흔적들이 붉은 낙인처럼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것조차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태호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0의 나이에 찾아온 이 미친 사랑이 제 남은 생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신은 제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잠시 편의점에 간다며 나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승우,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태호와 승우가 얼마나 친한지, 내 아들이 태호를 얼마나 믿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잠금화면 위로 미리 보기로 뜬 메시지들은 제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야, 김태호. 작업 어디까지 됐냐? 우리 엄마 도장 찍었어? 늙은 여자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다. 명의만 넘어오면 내 도박 빚부터 정리하는 거 잊지 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위로 아들의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푹 빠졌다며? 역시 내 예상대로네. 조금만 더 고생해. 그 집 팔면 우리 한몫 챙기는 거야.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태호의 눈빛, 나를 여왕처럼 받들어주던 그 감미로운 손길, 어젯밤 제 귓가에 속삭였던 뜨거운 맹세들, 그 모든 것이 제 아들과 짜고 버린 잔인한 도살극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은 게 아니라 가장 믿었던 두 남자에게 사냥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그가 제 어깨를 감싸려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본 태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연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기열한 포식자의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 들켰네. 생각보다 일찍 알았네요. 이모, 아니, 영숙 씨라고 해줄까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유유히 집어들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태우야, 네가 어떻게, 승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해하지 마요. 덕분에 지난 2주 동안 죽어가던 몸에 생기가 돌지 않았나? 60년 인생에 이런 자극적인 로맨스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아드님 빚이 5억이에요. 이 집이면 딱 맞더라고. 그는 뻔뻔하게 가방에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사랑을 고백하던 그에게 제가 직접 건네준 서류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바닥을 쳤습니다. 통곡 소리가 거실을 메웠지만 태호는 귀찮다는 듯 귀를 후비며 문을 나섰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영숙 씨, 아들 빚이나 잘 갚아줘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적. 50평 아파트는 이제 냉장고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욕망의 눈이 멀어 집도 아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한 늙은 여자가 발가벗겨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로맨스는 저를 구원할 빛이 아니라 제 남은 영혼을 다 태워버린 산불이었습니다. 그놈이 남기고 간 건 찰나의 쾌락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너무나 달콤하고 완벽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나요? 이어폰을 타고 흐르는 제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그 달콤함 뒤엔 당신의 숨통을 조일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